대한민국. 얼마 전 수교한 중앙아메리카 쿠바는 자국 지폐에 한국 국기를 그려 넣어 기념 화폐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과 의료 제품을 지원해 주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준 은혜를 갚기 위해 한국 방산무기를 대량 구매하겠다고 합니다. 칠레의 보리치 대통령은 한국 K-팝 팬들의 지지를 받아 권좌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리치 자신도 K-팝 팬이라는군요. 그는 한국이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찌 한국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유럽에서도 한국의 인지도는 대단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무기를 지원하면서 자신들의 한계를 느꼈는지 계속 한국과 협력을 요청하면서 한국도 나토 무기 지원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동유럽 북부의 폴란드는 아예 한국 방산무기를 모조리 다 사겠다고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만이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폴란드가 원하는 무기를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판단한 탓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탁월하고 공급망이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비창까지 세워 부품 조달과 정비에 차질이 없게 하고 공군 조종사 훈련센터까지 세워 훈련시키겠다는 조건을 협의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를 보고 유럽 전체가 놀라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공화국, 터키, 이 땅은 대부분이 아시아에 속하지만 EU가 튀르키예에게 유럽연합 가입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EU가 제시한 가입 조건을 튀르키예가 충족시켜 유럽연합에 가입이 되면 튀르키예는 유럽이 됩니다. 튀르키예는 6.25 전쟁 당시 한개 보병 여단을 파병하여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보낸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들의 희생은 엄청났습니다. 전사자 721명, 부상자 2147명, 실종자 175명, 포로 346명이 손실을 입고도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일어나 세계 10위권 강대국이 된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 경탄하며 대한민국을 가리켜 형제국이라며 한국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 건설사와 튀르키예 건설사가 합작하여 세계 최장 현수교를 만든 것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수교 총 길이는 3,563m, 주탑과 주탑 사이는 2,023m로 다들 불가능할 것이라던 어려운 공법을 한국이 착안하여 무사히 완성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현수교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일한 다리가 되었으니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로 튀르키예는 거대 도시 건설 인프라도 한국에 맡기겠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인도반도의 동남쪽에 위치한 남아시아 섬나라 스리랑카는 반정 부분이 대통령궁을 점령한 뒤 인구 2192만, 면적 65,610m 이 스리랑카를 한국에 편입하겠다며 모든 통치를 한국에 맡기겠다고 하였습니다. 1대1로 사업에 13조 원의 돈을 빌려준 중국은 난감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아시아인들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세계 패권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강대국들이 집결해 있는 극동아시아 중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나라는 일본이나 중국이 아닌 한국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침략만 받았지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로 근본이 선량한 국민이라는 인식이 있는 데다 어떻게 해서든 남의 나라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다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강대국 틈바니군위에 끼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더 이상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고 세계적 석학들이 나서서 강변합니다. 영국 킹스탈리지 런던 KCL 국제관대학 교수 라몬 파체코 파르도 박사의 책 새우에서 고래로 미친 전쟁에서 K-팝까지 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열강들 사이에서 숨죽이고 살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고래 싸움에서 등 터지고 사는 새우가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배터리, 휴대폰 등을 발판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방탄소년단을 앞세운 K-팝 음악과 기생충을 필두로 한 오징어 게임, 드라마 등의 문화 콘텐츠로 세계를 지배하였습니다. 소프트 파워, 군사력을 키워 어느 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강대국 고래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외에 한국을 높이 평가한 사람들의 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한국의 홍익사상에 대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21세기는 한국이 지배한다 고 예언했다. 미국의 마크 피터슨 교수는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된다고 했다. 세상에 놔두는 말 중에는 한국이 질투라는 이야기도 있다. 러시아는 한국과 질투를 원하고 미국은 한국과 질투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엔은 세계질서 유지군 창설 때 한국군의 아시아 질서 유지군 직함을 주겠다고 했다. 세계 경제 문명의 중심지로 알고 중국으로 모여든 글로벌 인재들이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허브는 일본이나 홍콩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것이다. 중국 대도시를 대체할 도시는 서울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밝혔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나라로 인식되어 있다. 금년 77차 유엔 총회는 중국에 대한 제재안을 통과시켰는데 1대1로 사업에서 피해를 본 나라들이 대부분 제재안에 찬성했다고 한다. 중국은 각종 제재를 받으며 앞으로 국제금융은행들에 접근할 수 없어 상임이사국 지위가 위태롭게 되었다. 세계경제기구의 세계은행은 아시아의 긴급의료기구 국가를 한국으로 지정하여 한국에서 치료받겠다고 하였다. 유엔이 유네스코는 연구개발, R&D, 비순위에서 한국을 5위로 지정하였는데 여기에 GDP를 대비시키면 한국이 신기술 투자 세계 1위라고 하였다. 세계 반도체 장비 1위에서 4위 기업이 한국의 연구개발, R&D 센터를 설립하겠다며 이미 부지를 마련하여 짓고 있는 곳도 있다. 미국의 샘 리처드 교수는 학생들에게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으면 한국으로 가라 고 말했다. 세계 여러 나라 공항에는 입출국 심사 과정에서 여권 검사 없이 한국인만이 프리패스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다고 한다. 푸른색 한국 여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국적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다. 한국어를 제2국어로 삼는 나라가 늘고 있으며 조만간에 유엔에서 한국어가 공용어가 된다고 한다. 미국 텍사스 주정부는 이미 한국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한국어를 공용어로 채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카고에서는 2,000명의 아이들이 얼씨구 좋다며 아리랑을 합창했다고 한다. 하버드대 조셉 라이 교수는 중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였다. 소프트 파워 면에서 중국은 절대로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다. 기쁘고 행복한 불금입니다. 한국 위상을 높이는 글 옮김.